자, 이 아침에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님 만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바세의 신인규입니다. 네, 변호사님. 어제 장인수 기자가 추가 해명을 했는데 김어준과 짜고 한 게 아니다. 자신은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을 맞바꾸려 했다는 거래서를 말한 바 없다. 대통령 측근이 누군지 이야기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이 발언 접하셨습니까? 예, 어제 저도 장인수 씨가 그 네. 개인 방송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해서 네. 한번 좀 찾아서 들어는 봤는데요. 네. 지금까지 해왔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좀 매우 실망스러운 그런 태도를 연일 보였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거래설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더 집중하자기보다는 그 내용은 그 대화 속에서 나온 내용이라 네. 평가의 영역이라고 친다면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초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을 팔면서 사실상 공소 취소를 좀 압박했다라는 그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지금 취재원을 밝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네. 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그렇죠. 의혹 제기에 ABC 의혹 제기할 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네네. 여전히 육하 원칙도 맞지 않는 하나의 카더라 수준의 지라시성 내용을 이렇게 가장 영향력이 큰 방송에 나와서 단독이다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네. 내지는 법률적 책임까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저는 아직도 장인수 씨가 본인이 한 행위에 예. 어떤 중대한 그 사회적 악영향에 대해서 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참 안타깝고 네. 더 비난 여론이 잠잠해지기는 매우 어렵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정청래 대표가 엄정 대응 발언을 했고요. 며칠 지나서 말입니다. 그리고 당은 장인수를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김어준은 빼고 김어준은 고발하지 않겠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청래 당 대표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까지는 좋았는데 네. 그 뒤에 나오는 후속 조치를 보고 우리는 그 강력한 조치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어제 이제 김현 소통위원장이 나와서 한 행동을 보면 여전히 김어준 씨는 성역이구나. 내지는 김어준 씨와 연결된 그 딴지는 민심의 척도로 보는 이 정치 세력들은 김어준이라는 사람과의 그 친목질을 넘어서지 못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고요. 네네. 물론 장인수 씨의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더 높죠, 사실은. 직접적인 발화자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상의 언론과 관련돼서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는 그 발언자 그리고 그 진행자가 그 발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해당 언론사까지도 일단은 법률적인 조치를 다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 방송사를 운영하는 주체면서 진행자로 하고 있는 김어준 씨만 빼고 장인수 씨 선에서 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꼬리 자르기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장인수 씨만을 가지고 어떤 여론을 좀 덮어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 아닌가. 저는 민주당의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네. 상당히 유감이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온라인 여론도 그러합니다. 아니 김어준이 판 깔아주고 말하자면 증폭시켰는데 김어준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지기현 재판장의 재판이나 예. 사법부의 판사들의 판단을 보면 네. 이상민은 행안부 장관이고 훨씬 더 높은 지위이고 영향력이 큰데 네. 이상민은 징역 7년이고 예. 그 밑에 지휘를 받아서 했던 그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은 12년, 10년 이렇게 징역이 나오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권한이 더 크면 책임이 더 큰 법인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사실 장인수 씨의 행위가 촉발된 거는 맞습니다만 네. 그게 장인수 씨 개인 방송에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파급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어준 씨가 그 장인수 씨의 여러 이 근거 없는 이 모략이나 어떤 이런 근거 없는 이 지라시성의 그 기사에 대해서 네. 결국에는 그걸 확대 증폭시켜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스스로 고발 조치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네. 어떻게 보면 여전히 김어준 씨는 성역이고 여전히 김어준 씨의 영역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더 반복되겠구나라는 우려를 낳기 때문에 저는 어제 그 민주당의 대응은 저는 매우 좀 잘못됐다. 전 김어준 씨도 포함해서 가장 엄정한 조치를 해야 지금 이재명 정부를 지키고 앞으로 또 정부를 흔들려는 여러 시도로부터 방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어제 그 민주당의 판단에는 저는 매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파출소에서 역할을 맡고 있는 김동아 변호사, 현역 의원이죠. 이분은 법적으로 김어준 씨가 고발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가로서? 아니 근데 김동아 의원이 법률가이시기는 한데 네. 본인이 판사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을 미리 내리는 거는 좀 상당히 앞서 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법률적으로 볼 때도 이게 뭐 명예훼손 아니면은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명예훼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네네. 결국에는 뭐 이게 반의사불벌죄이기도 하고요. 네. 결국에 핵심은 특정성과 이제 공연성인데 뭐 공연성은 너무나도 충족이 되고 그렇죠. 이 특정성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뭐 이름이라는 것을 딱 뭐 신인규 이렇게 특정 안 해도 네. 신인규로 알 수밖에 없도록 주변에 이런 상황들을 설명을 해서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특정을 할 때는 또 특정성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누가 보더라도 신인규다 하면은 이 신인규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아니 보니까 그러면은 뭐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 거의 특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건 특정이 됐고요. 예, 그렇죠. 대통령 이름을 팔았다라는 건 특정이 됐고 예. 이제 누가 팔았냐인데 네. 그게 지금 장인수 씨의 발언만으로도 이미 기자들이 다 어디로 찾아갑니까? 예. 다 법무부 과천청사로 가서 정성호 장관한테 이미 마이크를 다 대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체로도 이미 특정이 됐으니까 찾아간 거지. 예. 만약에 정부 초고위 관계자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한 10대 명 된다. 아니 그럼 기자들이 10군데로 분산해서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제는 다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 앞으로 다 기자들도 알아듣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간접적 우회적인 특정이 가능할 때는 명예훼손 처벌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김어준 씨는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뺀다. 이거는 뭐 법리적인 해석을 저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거나 좀 월권적으로 앞서 나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어준 성역화에 오히려 의원들이 굴복하는 거 아니냐. 네. 아니 저는 그 자체도 상당히 이거는 국민들이 불쾌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 우려되는 것은 예. 그러면 앞으로 김어준 씨는 모든 어떤 말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본인은 그러면 사과도 정정도 안 해요, 지금. 책임 안 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뒷감당을 이제는 오롯이 이재명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것인데 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근본적 의문, 우리가 공화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민주국가라는 것이 모두가 다 발언자로서 동등함을 가지고 네. 우리가 다 살아가는 사회적 약속을 한 것인데 왜 김어준 씨만 그 사회적 특수계급처럼 왜 존재해야 되는 것이냐. 저는 네. 이거 우리 헌법의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수 유튜버나 국민의힘이나 공소 취소 거래는 사실일 것이다. 아예 그 단정을 하면서 특검 요구도 합니다. 어제 그 국민의힘 그 최고위원 회의였나요? 이게 그 원내 회의였나요? 거기서 김어준 방송을 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 같은 데에서는 그들은 뉴 김어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자 지금 국힘은 공소 취소 거래를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매우 중요한 국면에서 김어준 유튜브가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뉴 김어준 현상 저도 들어봤는데 아니 지지층 확장을 하더라도 좋은 방식으로 확장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요 그 정부를 뒤에서 좀 공격하는 형태로 확장을 해서 네. 그 반사이익을 누리겠다는 국민의힘 쪽이 그 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정말 참
뭐랄까요? 안타까우기 저는 그지없는 장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뉴 김어준이라는 현상이 상당히 좀 조소적으로 쓰이는 것이 예. 저는 김어준 씨가 정말 이제는 좀 본인의 행태를 좀 돌아봐야 될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난 거 아닌가. 저 그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네. 이게 형사처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예. 허위정보근절법 개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아니 그렇기 때문에 민형사상 조치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뭐 형사만 가지고도 뭐 어제 민주당에서는 뭐 김어준 씨는 대상이 안 된다고 자의적으로 빼버리고. 네. 아니 그럼 왜 민사는 안 합니까? 그렇지. 이번에 민사 개정한 취지에 똑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장 지금 상임위에 지금 관할하고 있는 상임위원장인데 KTV 문제에도 그렇게 열을 냈던 분이 글쎄 말이야.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 음모론적 가짜뉴스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거든요. 그러면 최민희 위원장도 딴지 게시판 가서 글 많이 쓰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 사람이면은 법 개정에도 그거 적용 안 하는 거고 뭐 다른 쪽 상대방 쪽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언론의 문제, 언론의 폐해를 넘어서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뭐 이 행위자들의 의도 또 고의성 또 과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 때문에 지금 발생한 일들이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을 근절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하고 싶고 민주당은 네. 지금이라도 법률적 조치를 다 해야 되고요. 저는 만약에 법률적 조치가 좀 불편하다고 한다면 네. 그럼 최소한의 정치적 선언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네. 정치적 선언이라는 것은 네. 어제 저희가 정바세에서 성명문도 냈는데요. 네네네. 김어준 씨와의 결별을 선언해야 된다.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언제까지냐? 예.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 조치를 밝힐 때까지는 저는 민주당 인사들이 그 방송을 보이콧해야 된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대표성을 가지는 분이 정청래 대표예요. 네. 그럼 정청래 대표부터라도 이거 책임질 때까지는 나 이재명 정부 지켜야 되는 여당 대표인데 이대로 갈 수 있겠냐. 오히려 저보다 더 걱정하셔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최소한의 그 보이콧을 뭐 영구히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책임을 이행할 때까지는 조건부로 그 보이콧 얘기를 해야지 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놔두면 그 후폭풍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전 정청래 대표가 결단을 지금이라도 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